자, 이번에는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야. 자, 등비급수 일정한 숫자를 곱해간다는 거지. 따라서 자, 보통 등비급수의 활용은 자,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데 뭐 중딩 때 배웠던 공식 있잖아. 그 공식을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 무슨 닮은 꼬린 모양의 도형 있잖아. 그런 닮은 꼬린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에서 뭐 도형의 길이나 넓이 등등을 가지고 구하는 문제 형태가 있어. 자, 몇 가지 나오는 거니까 문제 형태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순환소수 배웠지? 얘를 분수로 한번 표시해 보래. 그럼 원래 뭐 중딩 때 배웠던 공식 쓰면 되지. 근데 요건 봐봐. 자, 0.12 땡땡이란 얘기는 자, 0. 첫 번째가 1, 2. 그 다음은 0.0012. 그 다음은 0.000012. 이런 식으로 한없이 반복된다 그 뜻이야. 그럼 이게 자, 봐봐요. 얘가 보면 100분의 12. 그 다음은 만분의 12.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의 12. 이런 식으로 한없이 반복 그 말이야.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100분의 1씩 100분의 1씩 곱해지는 거지. 그럼 자, 여기를 등비급수라고 봐서 1 공비는 100분의 1, 초항은 100분의 12라고 나오겠지? 뭐 계산하면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12니까 100 약분하면 99분의 12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얘도 보자. 0.123인데 얘는 23, 23, 23이 순환이야. 따라서 순환마디 전까지 하나 쓰고, 자, 첫 번째 순환마디 0.023. 그 다음에 0.00023. 자, 반복인 거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10분의 1은 그냥 냅둬. 자, 두 번째는 1000분의 23. 그 다음은 동그라미 5개 분의 23. 이렇게 한없이 반복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가 등비급수야. 따라서 10분의 1은 가만히 있고, 자, 뒤에 여기만 1 공비는 100분의 1, 초항은 1000분의 23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꾼 값이 된다라는 거야. 계산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처리해서 분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물론 뭐 이거 안 쓰고 공식 써도 상관은 없어. 자, 필수 유형 13번 보자. 등비급수. 재밌는 거야. 닮은 꼴인 도형의 선분의 길이의 합 또는 넓이의 합 형태가 일정한 비율로 더해가는 거니까 등비가 되겠지. 자, 이런 거 보고 또 쫄아서 못 풀면 재미없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여기 당연히 45도인 거 알지? 직각 이등변이니까. 빗변이 루트 2면 당연히 첫 번째 길이가 1인 것도 알 것이고, 여기에서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B1, C1, 다시 A, B1, C1에서 중점을 B2, C2, 이런 식으로 한없이 반복할 때 잘 보세요. 첫 번째 B1, C1, 두 번째 B2, C2, 세 번째 B3, C3, 이런 식으로 무한대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여기가 1이다. 여기 얼마까? 이걸 어떻게 모르겠니? 왜? 여기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절반이 여기면 2분의 1이야. 당연히 여기도 2분의 1이겠지. 왜? 1대1대 루트 2라는 직각 1인변이니까. 따라서 B1, C1은 2분의 1이 돼. 더하기. 그럼 B2, C2는 다시 A, B1의 절반이 A, B2잖아. 2분의 1의 절반은 4분의 1, 4분의 1. 따라 여기 4분의 1. 그 다음은 안 봐도 8분의 1이라는 필이 오지.
자, 이런 식으로 한없이 더해간대. 자, 더하려고 봤더니 초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 그럼 얘는 등비급수라고 봐서 1-r 분의 초항이야. 그러므로 계산하면 1이다 라고 나오겠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닮은 꼴인 삼각형들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등비급수로 처리한 거야. 자,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보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해. 그럼 얘가 초항 곱해지는 게 공비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4번. 자, 일명 좌표의 극한이라는 건데, 자, 어떤 점이 일정한 비율로 한없이 움직여 그때 다가가는 값을 보는 게 좌표에 대한 극한이 된다. 자, 이런 좌표의 극한이 나오면 이것만 기억해. 자, x 좌표 따로, 그 다음 y 좌표 따로, 이렇게 각각 구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자.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원점을 출발한 동점 P가, 동점 뭔지 알지? 움직이는 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P1, P2, P3, P4, 표 이렇게 한없이 움직이겠대. 자, 그런데 OP1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고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한없이 움직일 때 자, 요 PN이란 점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 자, 그럼 좌표 극한 뭔지 알겠지? X좌표 한번 볼까? 자, X가 봐봐. 여기서 1로 갈 때는 X가 1만큼 증가했지.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X는 동일해. 그럼 이렇게 X좌표는 좌우로 움직인 거리만 확인해봐. 자, 출발점 원점이지? 자, 원점으로부터 1만큼 증가했다. 그 다음 P2까지는 그릇 똑같다가 P3으로 갈 때 감소해.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그럼 자, P3의 X좌표는 계산한 4분의 3이 X좌표거든. 자, 다시 여기서 8분의 1, 16분의 1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증가했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게 X좌표의 극한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초항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4분의 5 분의 16분의 1이 돼서 4 이렇게 약분하면 20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무슨 말이야? 무슨 말? X좌표는 이런 식으로 한없이 다가가면 어라? 쌤이 계산 실수했네. 자, 초항이 왜 16분의 1이야? 뜬금없이. 그치? 자, 1-r분의 초항은 이게 초항이야. 그냥 1인 거지. 그럼 4분의 5 분의 1인 거니까 5분의 4란 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온다 그 뜻인 거야. X좌표가. 이번엔 Y 한번 볼까요? 자, Y는 뭐 원점이니까는 여기까지는 Y는 0이지? 그러다가 2분의 1만큼 올라갔어. 플러스 2분의 1. 그대로다가 8분의 1만큼 내려왔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또 16분의 1, 32분의 1이지? 위로 3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한없이 움직이는 게 Y좌표 움직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정한 비율로. 자, 이걸 다 더한 게 Y좌표겠지?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는 또 마이너스 4분의 1. 초항은 이번에는 2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계산하면 4분의 5 분의 2분의 1이 돼서 찡찡 되겠지?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은 X는 5분의 4, Y는 5분의 2라고 나온다라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자, 이런 게 좌표의 극한에 대해서 등비급수를 활용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요 14번 잘 기억해놔. 자, 이번엔 15번 넓이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 BC가 2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자, 이게 첫 번째 정사각형이야. 이거를 그리고 다시 내접하는 두 번째 정사각형을 그려.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한없이 그려나갈 때 각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자,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구해보자. 근데 한 명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x라고 나볼까? 그럼 자, 여기는 당연히 1-x가 되겠지. 여기는 1-x고 여긴 또 x야. 그럼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 보여야 돼.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은 꼴인 거 알겠지? 그럼 닮은 비 1-x 대 x는 1대 2가 돼서 x는 2-2x. 그러므로 3x는 2니까 x값이 3분의 2구나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는 3분의 2의 제곱인 9분의 4라고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정사각형 보자. 여기가 3분의 2지? 자, 같은 원리로 구하면 돼. 자, 그런데 사실 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분의 2였지? 그럼 여기가 3분의 2일 때 닮은 비로 9분의 4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이건 뭐 닮은 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를 또 이번에는 y라고 놓고 여기는 3분의 2 마이너스 y 또 이렇게 닮은 꼴 쓰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두 번째는 제곱하니까 81분의 16이라고 나오겠지. 뭐 더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닮은 꼴인 도형의 넓이 합, 등비 급수란 뜻이거든. 자, 그럼 1- 공비가 얼마야? 9분의 4, 초항 도 9분의 4. 계산하면 5분의 4라고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닮은 꼴인 도형의 넓이의 합도 등비급수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등비급수의 활용 뭔지 알겠지? 계속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것들이 합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자, 필수 유형 16번이야. 해석만 잘하면 된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폐신문을 재활용해서 신문을 만들어 지난 1년간 폐신문을 수거한 결과 발행된 신문 중에 80%가 수거가 돼. 자, 그런데 그렇게 폐신문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문의 양이라는 게 수거된 폐신문 중에서 75%래. 자, 200kg의 신문을 발행한 후 위와 같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고 할 때, 자, 뭘 구하래? 재생산되는 신문의 총량을 구해봐 라고 했지. 자, 처음에 200kg를 생산했다. 이건 뭐 재생산 아니야. 처음 발행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나간 것 중에 80%가 수거가 돼. 그럼 10분의 8만큼 걷어오겠지? 그리고 그렇게 수거된 것 중에서는 100분의 75, 뭐 약분하면 4분의 3이겠지. 이만큼만 다시 새로운 신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처음에 200kg를 발행했을 때, 자, 4, 2, 8, 2, 5, 10 얼마만큼? 5분의 200kg에 대한 5분의 3의 비율만큼, 뭐 5 약분하면 5, 4, 20이니까 120만큼 재생산되겠지. 첫 번째 재생산된 게 120이다.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120kg가 다시 발행이 되겠지? 그럼 그 중에 80%를 수거하고 수거한 것 중에 또 75만큼만 재생산이 돼.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얼마? 또 5분의 3이지 뭐. 그러므로 120 중에서 5분의 3만큼 뭐 계산하면 얼마가 계산되겠지? 근데 뭐 더 안 해도 돼. 왜? 자, 이런 식으로 5분의 3의 비율만큼 계속 발행될 거거든. 따라서 내가 구하는 재생산되는 신문의 총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등비급수 1 공비 5분의 3 초항 120 1-r분의 a라고 나오겠지. 따라서 5분의 2 분의 1분의 120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약분되면 60 되겠지? 따라서 300이라고 나오겠네. 그러므로 재생산되는 신문의 총량은 30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한없이 만들어지는 신문의 합이니까 등비급수라고 볼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지? 식 정확히 세워서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등비급수의 활용은 끝나는 거야. 알겠지?